결국은 내가 이 6대 지수화풍 공식과 색수 상행식이라는 어떤 몸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삶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놀이로 잘 놀다가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잘못 놀았던 것을 되돌아봐서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니 잘못 놀았더라.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니 내 마음의 작용을 잘못 사용했고 잘못 썼더라. 제대로 내가 내 마음을 갖고 잘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내 마음을 갖고 잘 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갖고 잘 놀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 놀게 될 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행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의 씀씀이를 갖고 있더라도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그죠? 내 마음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죠? 공자님 말씀에 종심소욕 불유구잖아요. 그죠? 70이 돼서 내 뜻 마음 일어나는 대로 움직여도 진리와 어긋남이 없더라.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남편의 소득과 이혼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제로일 때,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소득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 없다가 남편의 소득이 이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어온대요. 그러면은 남편이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이혼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울 정도로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 남편이 소득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어오면은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보다 3분의 1로 쭉 줄어든대요. 그렇죠? 3분의 1 툭 줄어드는데, 남편의 소득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되면은 이혼할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이혼을 거의 안 한답니다.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는구나. 이 물질 시대에 우리가 과거와 달리 사실 물질이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왜 IMF라는 걸 경제 위기를 다 겪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 그 이유도 지금까지도 경기가 우리가 삶이 물질적으로 삶의 모습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이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참 많답니다. 네, 현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 보살님들은 각자님의 행여나 좀 젊을 때 많이 벌어 오셨잖아요, 그죠? 좀 못 벌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세요. 예. 대답이 없노. 자, 가속노화, 저속노화, 제가 주중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래에 가장 비싼 재화, 미래 사회, 우리 지금 현 미래 사회의 가장 비싼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돌봄 능력이 가장 비싼 재화가 될 수 있다, 이런 한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돌봄 능력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요양원에 가고 하면 등급을 받잖아요, 그죠? 장기 요양 등급자가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는 지금보다 3배나 늘어난답니다. 3배나 장기 요양 보호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그리고 그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한 2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그때 8점 몇 프로, 9%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에 한 명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열에 한 명이 뭐라 그래서 열에 한 명이 90대 노인이에요. 네, 그죠? 열에 한 명,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열에 하나가 90이 다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 가장 비싼 재화가 돌봄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으로 움직이고, 내 몸으로 활동하고, 내가 알아서 다 챙겨 먹고, 그게 돈이에요. 다른 게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돈이에요. 딴 게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나이가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마음 공부 영역에서 들여다봤을 때 가속노화, 이제 저속, 빨리 늙어가는 거, 천천히 늙어가는 거, 그죠? 나이가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은 빨리 늙어가는 것이, 몸과 마음이 피폐되게 많이 아프게 늙어가는 것이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저속 노화예요. 그죠? 이제 가속 노화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진치, 번뇌, 탐진치가 많을수록 욕심이 많고 진심이 많고 성질 잘 내면 빨리 늙어간대요. 성질 자꾸 내지 마세요. 성질 잘 부리고 그죠? 하여튼 번뇌,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빨리 늙어간대요. 그죠? 왜냐하면은 벌써 거기 우리가 신경 바짝 쓰면은 입맛도 없고 어떠합니까? 요즘 제가 어제 모임에 갔었는데 50대 젊은 분인데 이게 이석 때문에 이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는 건데 며칠 이제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있어갖고 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무리를 했나 봐요. 그 무리를 하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어차피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데 물론 내 신체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탐진치라는 것이, 번뇌라는 것이,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내 속에 어떠한 노화 호르몬을 막 배출시키고, 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빨리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 이렇게 친구도 많아야 되고, 또 집에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냐면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우리 명상도 생활을 하면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만 잘해도 우리는 천천히 늙어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제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60대만 정년퇴임하고 뭐 하면서 노후를 설계하고 내가 즐기면서, 물론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오래 일하고 오래 활동해야 된대요.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된대요. 근데 행복하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데 불행하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차피 내가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 이제 우리 노인 일자리 해갖고 80 막 이렇게 넘으시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일을 시키는 사람 누구예요? 내 위에 상관은 누구예요? 그 사장은 누구예요? 20대, 30대, 40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데잖아요. 거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내 직속 상관이야, 내가 일할 회사의 사장이 될 사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내가 오래 일하고 오래 살고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근데 행복하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오래 살고 오래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행복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지금 20평짜리 집을 30평 40평으로 늘려가고, 지금 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어느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게 행복이 아니래요. 그게 행복이 아니랍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된대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행복도 하나의, 그래서 행복도 능력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가 오래 일하고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데, 이제 군에서 이제 이게 사람들을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또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고 긍정적으로 임하면서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과,
아, 그 어려운 걸 왜 시키지? 이런 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삶에 살아왔던 과정들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죠?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참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도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것도 도전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긴대. 우리의 2차 세계 대전에 그 독일 아우슈비츠 그 감옥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난 사람들, 생존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밝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오래 잘 버틴대요. 오래 버틴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오래 일해야 돼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만큼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근심 걱정 없이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이제는 움직이는 내가 살아있는 것 동안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오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완전한 퇴직이 없습니다. 우리 보살님 요새 더시하고 지금 우리 해명령 보살님하고 전부 다 허리가 굽고 있는데도 노인 일자리가 갖고 노동 일하시잖아요. 소일거리 일하시잖아요. 대단하세요. 우리 보살님도 다 더 이상 90 넘어서까지 일해야 돼. 근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 행복하게 일해야 돼요. 행복하게 일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행하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오래 살고 오래 일을 해야 된다면은 행복하게 일하시는데 그거는 언제 지금 우리가 40대, 50대, 60대, 70대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내가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죠?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밝은 삶을 사셔야 돼. 그죠? 그렇게 사셔야 돼. 네.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자, 제가 어저께 우리 거기 대학원 학생들이랑 이제 스승의 날에 타고 온다 그래서 뭐 미리 같이 식사 공양을 하자 그래갖고 청하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청하가 지역명이더라고요. 저 한참 가더라고요. 청하에 그 장 서는데 그 안에 큰 식육식당이 있는데 거기 뭐 상락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분이에요. 학교에 옛날에 평생교육원에 불교 교양교육 평생교육에서 불교 교양 강좌를 듣다가 학교에 인연이 돼서 학부 과정부터 시작해서 석박사 과정까지 13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랑 같이 가갖고 이제 당신한테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공양도 같이 하고 그 주변에 보니까 가까이에 거기 경상북도 수목원 수목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거기도 이제 한 바퀴 이제 돌고 이제 왔는데 이제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분이 베품의 천사라 그래야 되나? 그죠? 우리 보살이라 그래야 되나? 13년 동안 우리 그 같이 갔던 옆에 있었던 우리 동료 교수님 이야기가 13년 동안 이분은 밥이란 밥은 이 사람이 다 샀대요. 같이 이 사람이 모이면은 밥값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밥값은 계산은 이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학과에 거기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밥값 계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식당에 들어가면서 계산을 해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중간에 계산 다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갔는데 벌써 이 사람이 해버린대요. 그래서 밥값을 식당 들어가면서 계산을 미리 하는 그런 풍습이 생길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배품이 많았답니다. 근데 이 식육식당이 그렇게 잘 돼요. 잘 되는데 잘 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은 요즘 고기를 하나 근을 달더라도 한 점을 더 얹어준대요. 한 점을 더 얹어주고
김치 같은 것도 집에서 김장 담그면 3,000포기를 담궈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치도 그렇게 담그고 주변에 그렇게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베푼 거. 그러면서 이야기가 13년 동안 밥 산 것만 해도 1억 넘을 거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베풀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옆에 이게 가정집이 있거든요. 가정집. 또 야생화도 이렇게 야생화에 또 관심이 있어갖고 이게 그 집 안에 정원에 그거를 비닐하우스를 해갖고 야생화도 막 갖춰놓고 좋은 불상도 어디 막 정원에다가 불상도 쫙 진열해놓고 아주 멋지게 집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공부 차원에서 옛날에 한 동네에 시골 동네에 한 양반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꼴까닥했어요. 죽었어요. 저승사자 따라갖고 지금 갔습니다. 그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명부를 이제 민나대왕 앞에 딱 있다 보니까는 명부를 보니까 잘못 왔대. 네가 올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왔는데 잘못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저승사자한테 이 사람 다시 내려보내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유하고 내려보내야 된대. 왜? 저승사자 스케줄상 오늘 지금 못 내려간대. 내일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 배가 고프잖아. 하루를 유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좀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저 뒤로 넘어가면은 각자 개인 창고가 있대. 창고에 가갖고 자기 먹을 거 꺼내서 먹으래. 그 무슨 창고인가 보니까 창고에 이름이 다 붙여 있는데 창고에 문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 열고 들어가니 어머 창고가 텅텅 비었어.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좀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만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 이야기가 그러면은 네가 이거는 이승에 살 때 여기 오기 전에 지어놓은 것들의 어떤 그런 복창고다. 네가 그만큼 복을 못 지어놨다. 그러니까 그 옆에 누구 창고 문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가서 좀 꺼내 먹고 네가 내일 내가 데려다 주면은 그 사람한테 갚아라. 어디 사는 누구다 갚아라. 그 문을 떡 여니까는 막 먹을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걸 먹고 자 말 따라가고 이제 그 사람 다음 날 저승사자를 다시 따라와갖고 이성이 왔단 말이에요. 딱 깼어요. 깨니까 자기는 꿈을 꾼 것 같아. 네. 딱 일어나니까는 주변에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울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났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웃 마을 찾아갖고 누구 안무기를 수소문해서 찾아가니 정말 있어. 그 창고 먹을 게 가득한 창고 주인이 그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 보니까 그 주막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한 아가씨야. 처녀야. 근데 유심히 봐서 아니 저 처녀가 저승창고에 뭐가 그렇게 복창고에 먹을 게 가득할까? 봐라 가만히 며칠째 들여다보니 이 사람이 품삯을 받아가지고 혼자 사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품삯을 받아서 품삯으로 쌀을 더 사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가마솥에 밥을 짓는데 쌀을 더 듬뿍 넣어서 더 많이 짓는 거야.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밥을 주는데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거야.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거야. 저렇게 복을 지어가는구나. 내가 가서 보니 복창고에 가득하던데. 내가 갚아야 되잖아. 이 사람한테 갚으라고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안 믿지. 그래서 그냥 쌀 한 가마니를 그 몰래 그냥 부엌에 던져놓고 왔다는 거예요. 던져놓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방금 육행실천 이야기입니다. 희사계행하시면 내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정진선정 지혜는 내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과거는 다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가 이 순간에 행복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마음 공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봐서 잘못 쓴 마음을 되돌려 갖고 깨우쳐 갖고 마음을 앞으로 잘 쓰도록 마음 논의를 잘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 본심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분별 없는 마음, 그러한 동심으로 되돌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 사시고 행복하게 오래 일하시는 그런 우리 지혜 밝은 진원 행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